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용어 정의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자, 지금 이제 중개하고 중개업은 보셨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 두 가지 비교를 해보죠. 자, 3호에 박스 있죠, 박스. 3호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어떤 법? 이 법이 어떤 법인지 가리키는 법인지 공인중개사법 시간에는 이 법하면 공인중개사법,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할 때 이 법 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 현재 시간에서 배우시는 법이 뭐인지 그걸 보시면 돼.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뭐한 자? 중개사무소의 뭐한 자? 한글은 띄고 오셨죠? 중개사무소의 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 동그라미, 이법 동그라미. 자, 용어의 정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에 쓰고 있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덧붙이면 불필요하게 말을 붙이거나 가장 필요한 요소를 빼버리면 틀린 문제예요. 그 앞에서 중개라 하면 할 때 그 밖의 권리가 꼭 들어가야 돼. 그 밖의 권리가 빠지면 개념이 완전하게 정의된 거 아니죠?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여기는 요소가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할 때는 이 법이 나오고 뒤에 중개사무소에 뭐 한 자? 등록 한 자에서 끝이 났죠? 여기 말을 붙이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기출문제처럼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아요? 틀렸다고. 등록을 한 여기에 공인중개사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불필요하게 붙여버리면 틀린다고.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워낙 친하기 때문에 말을 붙여도 쑥 지나가 버려. 그냥 시험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 등록 딱 끝이야. 말을 붙이면 안 돼.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4호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어떤 법? 4호 책 보시라고. 책.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 의한 뭐 공인중개사 자격을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취득 동그라미. 여기도 개념 요소가 이것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취득한 자. 여기서 끝이 났죠? 여기도 말을 붙이면 안 돼. 기출문제처럼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예 하면 안 되죠 지금.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이지 공인중개사 개념에 여기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 넣으면 안 된다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자격증을 교부받은 필요 없다고. 줄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 등록 끝. 공인중개사는 이 법 취득 끝. 아시겠죠?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시험 낼 게 없으면 이렇게 두 번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는 외국 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이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억수로 해가지고 100개 따왔어.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법방이다. 이 법 공인중개사법 등록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 끝. 그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 취득한 자 끝.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 등록한 자 끝. 자 그럼 말을 합쳐봅시다.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말을 합쳤죠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뭐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 취득하고 등록을 한 자까지 붙여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지. 공인중개사 개념 쓸 때 필요 없는 개업공인중개사 넣으면 틀리고, 개업공인중개사 개념 정의할 때 필요 없는 공인중개사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럼 방금 전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했죠. 한 번부터 해봅시다. 적법이란 말이 있고 위법이란 말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적법하다는 그 말은 단속 대상이다, 단속 대상이 아니다, 처벌 대상이다, 처벌 대상이 아니다. 위법하다는 말은 단속이 걸린다, 단속 대상이다, 처벌 대상이다. 그러면 방금 전에 배우셨던 중개업, 업은 몇 가지를 갖추거나, 중개업, 세 가지,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 세 가지를 다 갖추거나, 의뢰가 빠지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 두 가지만 갖춰도 업이죠. 등록을 한 자 누구? 개업공인중개사가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를 갖춰도 업 맞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춰도 업 맞죠? 누가 하든 관계없이 주된 사업을 하든지 컨설팅 사업자가 부수주를 하든지 관계없이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이에요. 그럼 이제 시군구에서 또는 시도하고 국토부하고 세무서 합동단속 나가, 부동산 하고 있는 사람 누구는 걸려요. 등록을 한 자 누구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죠. 단속 걸려요. 적법하다, 처벌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등록 안 했죠. 등록하자는 우리가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어디에 뭐는 하고 있다고? 중개업에 해당을 한다고. 단속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고. 등록하자는 사람 무등록이죠. 무등록으로 뭘 하고 있다고? 중개업을 하고 있죠. 무등록인 우리도 중개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중개는 아무나 해. 계약을 도와준 하숙집 알선 생각하면 돼. 아무나 하는데 무등록인 우리가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고 업을 하면 그때 무등록 중개업이 되잖아요.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다. 업 맞죠?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단속에는 걸린다, 처벌은 된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중개업을 하고 있는가 하고 나중에 단속 대상인가는 다른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때는 다시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업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문제가 적법하다, 위법하다는 말은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단속 대상이다, 위법. 누가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개업을 하면 중개업은 맞지만 단속 대상이어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은 된대. 이걸 나중에 배우신다고. 됐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혼자 중개업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혼자 중개업 할 수 있어요? 혼자 사부작 이렇게 뭐 손님 보조할 때 문장고가 현장 안내 중입니다. 간판 이렇게 해놓고 가면 돼. 혼자 하다 보니 일이 많아진다. 그럼 내 혼자 하기 버거우니까 내 가게 직원 둘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내 일, 중개업무를 도와달라고 둘 수 있는 직원 이름이 고용인이에요. 뭐라고요? 고용인은 실장님을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실장님 종류가 두 사람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실장님이죠. 실장님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가게에 소속되어 있겠죠. 소속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겠죠. 이건 공통이에요.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공통이에요. 두 사람 실장님 공통. 그러면 차이점만 비교해 두시면 돼. 5호에 소속 공인중개사 있나요, 없나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 공인중개사 밑줄. 당연히 말 그대로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괄호 부분은 빼시고 일단 뒤에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가장 기초적이고 중개물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6호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누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및 아닌 자로서 다음에 보존 개념이죠. 소속되어서 뒤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밑줄 현장 손님 태우고 현장 안내한다. 돌아와서 일반 서무 업무를 수행한다. 이걸 뒤에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밑줄 단순한 업무를 많은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뭐라 한다? 중개보조원. 보조하는 것은 똑같다고. 소속되어 있는 똑같다고.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 실장님 이름이 소속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있는 실장님 이름이 보조원. 1차적 차이점. 더 중요한 게 앞으로 공부하시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절대 안 돼.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러면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는 법에서 줄여서 뭐라 해요? 단순한 업무라고 해. 그러면 이 손님 태우고 현장 안내하고 돌아와서 장부 정리하고 단순한 업무는 보조원만 할 수 있겠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겠나요? 소속도 할 수 있겠나요? 근데 그러면 이게 다 요 업무는 단순한 업무는 다 공통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용어 정의할 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줄여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단 말은 여기만 쓰고 여기는 왜 안 쓰고 있는가?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에서 이게 중개 업무하고 단순한 업무는 100% 다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만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 이거야. 중개 업무, 중개 업무. 그러면 소속이 할 수 있는 중개 업무는 뭘 말하는가? 중개 업무는 중개업을 하는 것을 중개 업무로 할 거 아니야. 에? 누가 하는 중개업을? 누가 중개업을 해요? 개공이 하는 중개업을 누가 대신할 수 있다고? 소속은. 누구는 못한다고? 중개보조원은. 이게 억수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 아니야? 중개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그 말은 어떤 게야? 중개 의뢰인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떤 게야? 중개 계약을 했다 그 말이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죠. 그럼 중개를 한다 그 말입니다. 중개는 계약을 도와주는 거다. 계약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보세요. 손님이 매도 의뢰인이 매도 중개 의뢰인이 또는 매수 중개 의뢰인이 소장 계약공에서 가게 와서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했죠. 소장님은 매매 계약을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했죠. 그래서 손님하고 어떤 계약했다고? 중개 계약했죠. 그러면 물건 내놓은 사람이 있고 물건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소장인 부동산을 하는 소장님은 누구 데리고 현장 나가요? 매도인 데리고 나갑니까? 매수인 데리고? 매도인 불러다가 다시 자기 집에 가서 다시 설명해요? 그러니까 물건 내놓은 사람을 대상하는 게 아니고 매수인을 임대차 계약이면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금 제가 매수인, 손님, 사장님에게 설명드린 물건이 무슨 동, 몇 동,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평형대는 얼마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면 현장 안내할 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보여줘요. 지금 설명드린 자이 아파트 101동 만약에 1501호다. 그 등기부 보시면 소유자가 누굽니다. 설명해요. 해야 되겠죠. 국민은행에 담보가 잡혀 있는데 건재당권이 있고 채권 제국이 얼마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누구 대상으로?
그 매수인 대상. 그러면 그걸 나중에 우리 부에서 뭐라 하는가? 중개 대상물. 내놓은 물건 있죠? 중개 대상물 종류 몇 가지? 5가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5가지에 대하여 대상을 보고 등기부 보고 현장 답서 통해서 조사 확인하죠. 확인한 자료 가지고 누구 데리고? 매수 의뢰인. 임대차 계약이면 임차 의뢰인.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람입니까? 취득하는 사람입니까? 취득하는 사람.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임차권을 이전하는 사람입니까? 취득하는 사람입니까? 권리 취득하는 사람이 매수인 임차인 아니야. 이 사람을 줄여가지고 법에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줄여서 권리 취득 의뢰인. 이렇게 취득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하면 매매 계약에서 누구요? 매수 중개 의뢰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 중개 의뢰인.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매도 중개 의뢰인, 임대 중개 의뢰인은 권리 취득합니까? 권리를 이전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줄여서 권리 이전 의뢰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중개 대상물 매도 임대인이 내놓은 중개 대상물을 대장이나 등기부 현장 답서 통해서 소장이 먼저 조사 확인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 임차인이 데리고 현장 안내하면서 설명하죠. 확인 설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확인 설명들은 매수 임차인이 소장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고 현장 안내 받고 보니까 물건도 깨끗하고 마음에 들면 뭐 하자고? 계약합시다. 중개를 한다. 확인 설명했죠. 당사자 간 소장이 제시한 조건에 합의에 되어서 계약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이건 계약 체결은 민법 표현이고 공인중개사 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계약을 중개했죠. 계약을 도와준 거 아니야? 계약을 도와주는 중개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요. 매매 계약 체결, 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때, 그 말은 공인중개사 법으로 표현하면 중개가 완성된 때, 이제 계약이 이제 사업원에 합의되었다고. 그러면 부동산에서 계약 당사자 매도 매수 의뢰인 불러놨고 마무리 작업해야지.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4억 원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그럼 계약서 써야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 거래 계약서 작성하죠. 자, 계약서 써줄 때 한 개 더 써주도록 하고 있어요. 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한 내용을 믿고 매수 임차인이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하고 보니까 설명 들은 내용하고 다를 수 있나요, 없나요? 설명 들을 때는 상태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같은 거. 양호라고 설명 들었다고. 양호한줄 들어갔죠? 근데 비가 이제 장마철에 왔어요. 비가 좀 오니까 막 물이 막 새네. 상태가 불량하냐. 설명 들을 때는 빚이 5천만 원밖에 없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7천만 원이야.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매수 임차인에게 손해가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매수 임차인은 누구 때문에 손해 입었어요? 부동산 때문에 손해 입었죠. 그러면 매수 임차인 손님은 부동산 찾아가서 손해 배상하라고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말만 하면 돼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인 내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고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는 서식이 확인 설명서예요.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 정의에 나와 있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할 때 이 중개 업무가 뭔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수 임차인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대상으로 확인 설명하는 것. 중개가 완성되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것.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이 세 가지를 뭐라 부른다고? 중개 업무라고 불러요. 이 중개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데? 중개 업무는 원래 누구 일이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장 일이라고. 소장이 해야 한다고. 그 소장이 혼자 하기 버거울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소장이 상가 매매권 중개하는데 아파트 매매권 또 어디 들어왔어요.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실장님 들 수 있다. 실장님 중에서 확인 설명할 수 있고 계약서 쓸 수 있고 설명서 쓸 수 있는 소장님에서 실장님 이름이 뭐예요? 소속은 중개 업무인 확인 설명부터 계약서 작성이나 설명 작성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누구는 일체 손을 못 대.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두 가지 하죠. 줄여서 뭐라 한다? 요거만 하지. 여기 현장 안내 일반 서무하고 소속의 개념 들어가 있는 중개무인 확인 설명,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요 세 가지 중개 업무하고 보조원 포함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고. 그래서 결론은 시험에서 보조원 할 때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 꼭 나와야 되고 아예 드러내고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오는 적도 있어. 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맞아요? 벌써 틀렸죠? 현장 안내는 들어야 되죠? 현장 안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맞아요?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자. 현장 안내 및 거래 계약서 작성. 이런 세 마디가 어디 들어가면 틀린다고? 보조원 개념이 들어가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크게 이제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증을 따시면 다 했어 이제. 증을 따시면 일을 하고 싶다고 아는 사람이 동업하자고 이렇게 와요. 무자격자가. 제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증을 땄어요. 29회 때. 그러면 내가 내 상가에다가 내 시설 다 할 테니까 네 증을 자격증 등록증으로 동업하자고.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분이고 제가 가게 같이 있는 사람 아니야. 저는 무자격자예요. 만약에 무자격자로서 가게에 있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중개보조원이죠. 저는 실무를 다른 사람 증을 걸고 계속 내 가게에서 중개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무자격자로서. 중개 실무는 빤하다. 이 사람 이분은 실무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 가게 앉아있죠. 확인 설명을 무자격인 제가 손님들은 확인 설명 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계약서를 썼어. 소장님이 제가 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이미 보조원이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했어야 했어요. 해버렸죠? 어떻게 걸리는가? 이분이 가지고 계신 증은 다 날아가요. 등록증 대여, 자격증 대여로 걸린다고. 그 나중에 증을 따고 부동산 하실 때도 소속을 두면 제가 가만히 놀아도 뭐 상가 번영의 회장이다 제가. 그러면 상가 사장들하고 골프 치러 다녀도 된다 안 된다? 내 가게 누가 있으면 소속이 있으면 괜찮았어요. 와가지고 내 도장만 찍어줘도 관계없어. 그런데 내가 소장인데 가게 무자격자 보존이 있다고 일시키면 안 돼. 증 다 날아가요. 증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재판도 받아야 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네? 큰일 나는 거요.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용은 다 필요 없어요. 중개라 하면 1호 다시 보세요. 중개라 한 번만 짚고 마칠게요. 중개라 하면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 종류 몇 가지?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인 행위를 알선하죠. 알선 내용에 매매 교환 임대차만 있고 그 밖에 권리 빠지면 안 돼요. 그 밖에 권리 포함하여 행위, 계약, 법률 행위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알선하는 것. 거기는 보수란 말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무상이어도 중개다. 1회만 해도 중개다. 우리도 한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중개예요. 여기 위해서 2호 중개업은 몇 가지를 갖추구나. 3가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3가지를 갖추구나. 최근 출처경영처럼 뭐가 빠져도 다른 사람의 의뢰가 빠지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업이다. 3가지를 갖추거나 2가지만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나머지가 더 필요해요. 등록한 자이든지 무등록이든지 주된 사업이든지 부수적이든지 토지만 하든지 매매만 하든지 3가지를 갖추거나 2가지만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약속 요구했다 나오면 업이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이미 뭐는 하고 있는데 중개는 이미 하고 있는데 보수를 받지 않고 약속 요구한 것은 받았나요? 안 받았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고?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수를 받기는 받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업이다. 뭐는 하고 있는데
1회만 해도 중개는 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단 1회한 것은 뭐가 아니다? 업이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3호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딱 개념 요소가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 의하여 뭐한 자 등록 끝. 등록 뒤에 말해보시면 안 돼요. 4호의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 취득한 자 끝이지. 뒤에 말해보시면 안 돼요. 고용인 실장님이 두 사람이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줄이면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단순한 의무를 보조할 수도 있죠. 중개보조원은 누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뒤에 들어갈 말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말만 들어가야지 중개 업무란 말이 들어간다든지 확인 설명이 들어간다든지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크게 걸린다. 무자격자 계약서 써버리면 크게 걸리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 실제 가면 많이 걸린다고요. 여기까지 하죠.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배우신 것 중에서 용어의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수고하셨고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은 수업이 없어요. 목금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